biohazard. The outbreak occurred in the summer of 1998. It started in the American Midwestern town of Raccoon City and brought hell to Earth. The T-virus was developed as a biological weapon, proliferating amongst the unsuspecting public. It metamorphosed them into living death zombies. Umbrella's mission statement had always been preserving the health of the people, but beneath this bright statement lurked the shadow of Oswald E. Spencer's ambition. The truth behind the rise and fall of Umbrella is something to which only a select few are privy. (1966년) 오즈웰 E. 스펜서는 1950년대 유럽 명문대학에서 바이러스학과 인류의 유전학적 개량을 목적으로 한 우생학 이론에 심취해 있었으며 또래의 귀족 에드워드 애시포드와 대학 동문 제임스 마커스와 친한 친구 사이가 되고, 이들 중 제임스 마커스는 1966년 12월 4일 서아프리카 은디파야 부족이 가지고 있던 특수한 식물 시주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꽃은 독성이 강해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게 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인간을 초월한 초인적인 힘을 얻게 해주는 특별한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임스 마커스는 이 정보를 친구인 스펜서와 애시포드와 공유하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마커스는 오즈웰 E. 스펜서, 에드워드 애시포드와 함께 1966년 엄브렐러를 설립하고 아프리카의 은디파야 부족이 가지고 있던 시주와가 있는 꽃밭인 태양의 정원을 점거하고 미국 중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라쿤시의 외곽 아크레이 산자락에 있는 저택에 마련한 지하 연구소에서 시조와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바이러스의 근원이 되는 시조 바이러스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임스 마커스는 시조와로부터 시조 바이러스를 추출, 이를 베이스로 거머리를 이용한 프로토타입의 T바이러스를 만들게 되고 라쿤시티 외곽 아크레이 산자락에 위치한 양옥 저택에서 최초의 T바이러스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1967년) 라쿤시의 외곽 아크레이 산자락에 있는 저택 내부 연구소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실험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이 저택은 당시 유명한 건축가인 조지 트레버에게 의뢰해 여러가지 함정까지 설치해 만들도록 하지만 조지 트레버는 저택이 완성된 직후 오즈웰 E. 스펜서의 부하들에 의해 기밀 유지를 위해 감금당하게 됩니다. 이후 자신이 설계한 저택의 지하를 헤매다 결국 사망하게 되고, 그의 딸 리사 트레버 또한 엄브렐러에 납치되어 바이러스의 실험체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즈웰 E. 스펜서는 친구이자 과학자인 에드워드 애시포드와 제임스 마커스와는 달리 과학자로서의 탐구심과 호기심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시조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인간들만이 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의 신으로 군림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100명의 아이들에게 프로토타입의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웨스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죽게 되지만 남자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 한 명이 시조 바이러스와 융합에 성공해 살아남게 되는데, 스펜서는 이 아이들을 완성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웨스커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은 아이 중 남자아이는 알버트 웨스커, 여자아이는 알렉스 웨스커라 이름 지어지고, 이 아이들은 스펜서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1968년) 엄브렐러의 창설자 중 한 명이자 애시포드 가문의 5대 당주인 에드워드 애시포드는 시조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 실수로 감염돼 사망하게 되고, 창설 멤버를 잃게 된 애시포드 가문은 엄브렐러 안에서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애시포드의 아들인 알렉산더 애시포드, 오즈웰 E. 스펜서에 의해 엄브렐러 내에서 가문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자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세계의 천재로 알려진 애시포드 가문의 초대 당주인 베로니카 애시포드의 유전자를 이용한 베로니카 계획을 계획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애시포드는 1969년 남극에 엄브렐러 연구소를 건설하고 2년 후인 1971년에 가문에서 보존 중이던 베로니카의 미라에서 유전자를 추출, 대리모를 통해 알프레드 애시포드와 알렉시아 애시포드 남매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 중 남자아이 알프레드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세계의 천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인 알렉시아는
말 그대로 베로니카의 재림이라 불릴 정도의 엄브렐러 사상 최고의 천재성을 보이게 되면서 알렉산더의 기대에 부응하게 됩니다. (1981년) 10살에 대학을 졸업한 알렉시아는 엄브렐러 최연소 남극연구소 주임연구원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평소에 알렉시아는 개미의 생태계를 지켜보며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개미사회의 매력을 느끼고 자신 역시 여왕개미처럼 인간들을 지배하는 망상에 빠지게 되고, 이 망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알렉시아는 시조바이러스에 여왕개미의 유전자를 결합해 감염자를 조종할 수 있는 T 베로니카 바이러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극연구소의 지하 비밀 공간에서 알프레드와 알렉시아 남매는 자신들이 가문의 부흥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격분해 자신들의 아버지인 알렉산더에게 프로토타입 T 베로니카 바이러스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T 베로니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알렉산더의 육체는 강해졌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해 알렉산더의 뇌는 파괴되어 괴물 노스페라투로 변해버렸고, 남매는 이를 지하실에 봉인해버립니다. 알렉시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한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러스와 완벽히 융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융합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방법으로 냉동 상태 속에서 활동이 둔화된 바이러스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융합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게 되면서 알렉시아는 15년간 콜드슬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1988년) 에드워드 애시포드의 죽음 이후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오즈웰 이 스펜서에 의해 점점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한 제임스 마커스 박사 역시 스펜서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던 중 마커스 박사가 신뢰하고 있던 연구원들이 스펜서의 수하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마커스 박사의 암살을 수행한 이들은 다름 아닌 스펜서가 추진했던 웨스커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은 남자아이인 알버트 웨스커와 그의 친구이자 뛰어난 과학자 윌리엄 버킨이었습니다. 이후 웨스커와 버킨은 마커스 박사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바이러스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형질을 추가해 T바이러스를 완성하게 되고, T바이러스를 통해 생물병기인 바이오닉 오가닉 웨폰, 즉 BOW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타일런트까지 창조하게 되지만 좀비 1000만명을 만들면 그 중 하나가 타일런트가 되는 확률이었기에 이 연구는 딱히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크레이 양옥에 갇혀있던 건축가 조지 트레버의 딸인 리사에게도 바이러스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녀는 바이러스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바이러스를 흡수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서 G바이러스 개발을 위한 핵심 데이터를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G바이러스는 상당히 높은 신체 능력과 함께 소생 능력을 갖춘 괴수로 변이시키며 본능적으로 식욕 또는 공격성을 극대화시키는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G바이러스는 유일하게 번식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였습니다. (1991년) 알버트 웨스커와 윌리엄 버킨은 수석 연구원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윌리엄 버킨에 비해 연구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웨스커는 연구직에서 정보부 소속으로 옮기게 되고, 버킨은 라쿤시 지하 연구시설 하이브에서 G바이러스 실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후 웨스커는 오즈웰 이 스펜서의 지시에 따라 라쿤시 경찰 소속의 특수팀 STARS 스타즈를 설립하고 대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알버트 웨스커와 윌리엄 버킨에게 살해당한 후 연구소 하수구에 버려졌던 제임스 마커스의 시체에 그가 관리하던 시조바이러스를 투여했던 여왕 거머리가 융합하면서 그는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활한 제임스 마커스는 배신에 대한 분노로 라쿤시티 외곽에 있는 오즈웰 이 스펜서의 사유지이자 연구시설이 있는 아크레이 양옥집에 T바이러스를 살포해버리는 통칭 양옥집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크레이 양옥집 인근 산 속에서 실종자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고, 짐승에 물어뜯긴 듯한 참혹히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면서 민심의 안정과 치안 확보를 위해 결국 1998년 7월 23일 라쿤시경 산하의 스타즈가 사건 해결을 위해 아크레이 산맥의 숲속에 투입되면서 바이오하자드 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브렐러 정보부 소속이자 라쿤시경 소속 스타즈의 대장으로 있었던 웨스커는 아크레이 저택 인근 산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엄브렐러에서 개발한 생물병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엄브렐러로부터 개발 중인 생물병기의 실전 데이터 수집 임무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웨스커는 생물병기의 훈련된 요원과의 전투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하, 즉 스타즈의 멤버들을 희생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계획에 따라 스타즈의 브라보 팀을 우선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서 아크레이 양옥집 인근에서 좀비와 다양한 생물병기들과 싸우게 되고, 브라보 팀의 팀원 레베카 체인버스는 군 작전 수행 중 민간인 학살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 집행을 위해 호송 중이던 죄수 빌리 코엔을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행동하게 됩니다. You're the escaped prisoner, Billy Cohen. Can we put a hold on the whole arresting me thing? We have bigger things to worry about right now. 그렇게 레베카와 빌리는 좀비로 변해버린 사람들과 이상한 괴물들을 처리하며 아크레이산 중턱에 있는 제임스 마커스의 간부 양성소에 도착하게 되고, 엄브렐러와 T 바이러스에 대한 비밀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후 간부 양성소 하수 처리장 인근에서 여왕 거머리와 용합한 마커스를 만나게 되고, 자신을 죽인 오즈웰 이 스펜서와 엄브렐러에 대한 복수에 눈이 멀어 바이러스 테러를 자행하려는 마커스를 제압하게 됩니다. Feast on this! The reclamation of the management training facility was your mission. 그런데 그때 스펜서의 오른팔 세르게이 블라디미르가 나타나 양성소 재이용 계획에 실패한 웨스커에게 책임을 묻지만, 알버트 웨스커는 엄브렐러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간부 양성소를 폭파시켜버리고, 폭파 직전 무사히 탈출한 레베카는 빌리가 사망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면서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베카는 브라보 팀의 생존자 리처드를 만나 아크레이 저택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이오하자드 제로는 마무리됩니다. 같은 시간 라쿤시경 스타즈에서는 먼저 투입된 브라보 팀이 연락 두절되자 알파팀이 긴급히 출동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스타즈의 대장 웨스커가 직접 알파팀을 이끌고 있었으며 크리스 레드필드와 질 발렌타인이 이 알파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파팀이 아크레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좀비견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서 베리가 실종되고, 크리스, 웨스커, 질 3명은 우연히 아크레이 저택을 발견하고 건물 내부로 피신하게 되지만, 저택 안에서 총성이 들리게 되고, What was that? 총성이 들린 곳을 조사하러 간 크리스를 두고 질과 웨스커도 사라지게 되면서 크리스는 홀로 저택 안을 수색하기 시작하지만, 저택의 내부는 이미 좀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는 저택 안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수색하던 중 스타즈의 브라보 팀원이자 바이오하자드 제로의 주인공인 레베카 체인버스와 리처드를 만나 이들을 도와주게 되고, 저택을 수색하면서 이 저택이 엄브렐라의 연구시설로서 T 바이러스를 사용해 수많은 실험을 통해 다양한 생물병기 실험을 하는 곳으로 T 바이러스라는 것이 유출되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브렐라의 주도하에 T 바이러스를 이용한 수많은 생체 실험의 중심에 자신들의 대장인 웨스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하의 연구시설에서 만난 웨스커는 엄브렐러에서 개발한 생물병기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일부러 스타즈의 팀을 차례로 투입시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로 최강의 생체병기인 타일런트를 깨우지만 웨스커는 타일런트에게 어이없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웨스커가 꾸민 일로 친구인 윌리엄 버킨으로부터 받은 완성형 시조 바이러스를 투약한 웨스커는 숙주가 빈사 상태에 빠지면 활동을 개시하는 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한 번은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는 힘겹게 타일런트를 쓰러뜨리게 되고, 저택 안에 아직 살아있는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 레베카가 저택의 자폭 장치를 기동시키면서 크리스는 서둘러 지하에 갇혀있는 질을 구해 레베카와 함께 지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죽은 줄 알고 있던 타일런트가 다시 이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다시 시작된 타일런트와의 싸움에서 크리스가 로켓 런처를 이용해 겨우 타일런트를 격퇴하고, 일행은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서 아크레이 저택은 폭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사히 귀환한 스타즈의 멤버들은 엄브렐러사의 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엄브렐러는 이미
언론과 경찰들을 포섭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크리스는 독자적으로 엄브렐러의 유럽 지부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유럽행 비행기 몸을 실었고 질은 라쿤시티에 남아 엄브렐라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크레이 저택의 T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으며 이것들이 라쿤시티를 지옥으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았습니다. Dr. Birkin, you'll come along with us quietly. We have our orders, Dr. Birkin. I'll ask you one more time. Hold your fire! 9월 23일 알버트 웨스커의 친구이자 엄브렐러사의 연구원인 윌리엄 버킨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려고만 하는 엄브렐러사의 불만을 품고 자신이 개발한 G바이러스를 가지고 미군 쪽으로 전향하려 하지만 이를 눈치채는 엄브렐러에서 파견한 엄브렐러의 첩보 부대 USS 요원들에게 총을 맞게 되고 G바이러스까지 뺏기게 되지만 버킨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G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주입해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Raccoon City was 9월 27일 아크레이 양옥 사건 이후 엄브렐러를 조사하기 위해 라쿤시티에 남았던 질 발렌타인은 라쿤시티가 지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엄브렐러사는 라쿤시에서 일어난 사태가 자신들과 관련 없음을 어필하기 위해 사설 조직인 생물재해 대응 임무부대 UBCS를 파견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시민 구출이 아닌 바이러스 사건의 증거인멸과 데이터 수집이었습니다. 하지만 UBCS의 부대원인 카를로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하고 진심으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임무에 참여했으며 작전 도중 질과 만나 함께 행동하게 되지만 질 발렌타인은 어째서인지 특수제조된 강화 타일런트 네메시스라는 괴물에게 쫓기기 시작하고 질은 네메시스의 공격을 받아 T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카를로스는 T바이러스의 백신을 찾기 위해 엄브렐러의 시설인 라쿤시티 시립병원에 진입하게 됩니다. (9월 28일) 라쿤시티에 3명의 남녀가 도착하게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크리스를 찾기 위해 들어온 클레어 레드필드, 그리고 라쿤시티로 첫 근무지를 배정받은 새내기 경찰 레온 S. 케네디, 마지막으로 웨스커의 의뢰를 받아 G바이러스 샘플을 얻기 위해 잠입한 스파이 에이다 웡, 이렇게 3사람이었습니다. 이 3사람은 이미 지옥으로 변해버린 라쿤시티에서 각각의 목적을 위해 서로 도우며 위기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한편 스스로 G바이러스를 투입한 윌리엄 버킨은 바이러스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같은 유전자를 지닌 자신의 딸 쉐리에게 G 유충을 투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뒤를 쫓게 되고 윌리엄 버킨의 아내인 아네트가 이 사실을 알고 쉐리에게 G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즉 항체를 가지게 만들어주지만 자신의 남편인 윌리엄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다를 FBI 요원으로 알고 있던 레오는 G바이러스 샘플을 손에 넣지만 윌리엄 버킨과 함께 G바이러스를 개발한 아네트에게서 에이다가 FBI가 아닌 용병이란 사실을 듣게 되고 에이다에게 바이러스 샘플을 넘기지 않으려 하지만 자폭 장치가 기동된 연구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에이다는 연구소의 아래로 G바이러스 샘플과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레온과 클레어 그리고 쉐리는 탈출을 위해 연구소 밖으로 연결된 기차에 탑승하지만 추격해온 변이체 윌리엄 버킨과 최후의 싸움을 치르게 되고 버킨을 물리치게 되면서 이들은 라쿤시티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네메시스의 공격으로 T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질은 카를로스의 도움으로 백신을 투여받고 T바이러스의 항체가 생기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카를로스와 질은 함께 라쿤시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G바이러스의 샘플과 함께 연구소의 아래로 떨어졌던 에이다는 무사히 G바이러스 샘플을 손에 넣었으며 알버트 웨스커로부터 엄브렐러의 슈퍼컴퓨터인 레드킨을 수거하러 온 엄브렐러 간부인 세르게이가
라쿤시티를 탈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에이다는 세르게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에이다 역시 무사히 도시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정부는 라쿤시티 멸군 작전 코드 XX를 승인 핵미사일을 날려 라쿤시 전체를 폭발시켜버리면서 10만 이상의 사망자 수를 기록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라쿤시티 몰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 후 미 정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엄브렐러사에 물어 업무정지 명령을 발령하고 생존자 중 한 명인 레온 S. 케네디는 미 정부의 특수 에이전트로 스카우트되고 에이다 왕은 알버트 웨스커가 창설한 개인 군사 조직 HCF 소속 요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클레어는 파리로 떠난 친오빠 크리스를 찾기 위해 파리로 향하게 되면서 바이오하자드 2와 3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바이오하자드 코드 베로니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이오하자드의 시작인 라쿤시티의 사건은 마무리되지만 엄브렐러에서 만든 바이러스들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바이오하자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